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TV 태승입니다. 흔히들 MBTI에서 J형을 계획형이라고 하죠. 저도 끝자리가 J자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항상 계획을 짜놓고 뭐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저도 플래너를 사서 정말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플래너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떤 거 쓰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계획대로 그렇게 살면 힘들지는 않은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저도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만의 플래너 쓰는 법을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만의 스타일대로 플래너를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만의 노하우랑 그리고 플래너 쓰는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플래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디자인부터 속지까지 본인의 취향에 맞는 플래너를 고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플래너의 외관보다는 그 내부 속지 구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래너 구입 전에 자신이 계획을 어떤 스타일로 세우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평소 계획하는 스타일에 맞는 이런 속지 구성을 가진 플래너를 찾는 게 더 쉽게 고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을 먼저 이렇게 여기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이제 분이나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편이어서 이렇게 한쪽에 할 일을 적을 수 있고 그 옆에 타임 테이블을 적을 수 있는 구성이, 이런 구성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했던 중요한 회의 내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의 느끼는 감정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속지를 가진 플래너를 거의 4년째 구입해서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외관 디자인은 덤이고요. 5,000원 더 주니까 이렇게 제 이름도 이렇게 각인을 이제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쓰는 제품은 그 프랭클린 플래너사의 제품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거의 이거에서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저는 광고는 아닌데 광고 들어오면 감사히 받아. 아무튼 저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사의 이 플래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플래너를 고르실 때 고민이 된다면 먼저 자신이 계획하는 스타일을 한번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플래너를 고르는데 쉽게 고민이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만의 플래너 쓰는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편의상 학부생 기준 시험기간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플래너를 하루 일과의 루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에 혹은 시험기간의 경우에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그날에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난 대로 적어요. 저는 미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날을 대표하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겠죠.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저녁 약속, 조별과제, 그리고 시험기간이니까 A가 공부량, B가 공부량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적어 놓겠죠. 정말 계획적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과목별로도 월 단위, 주 단위로 세분화를 해서 공부량을 나누기도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이 플래너에 관한 거니까 그 부분 이미 세워졌다고 가정을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다가 시간이 정해진 이벤트부터 타임테이블에 적어요. 미리 적어놨는데 수업이나 조별과제나 저녁 약속 이런 거는 보통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적어놓고 이 외에 빈 시간들이 있죠. 이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이벤트들을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은 작품 시간에 수업 바로 끝났으니까 살짝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B 수업 끝난 다음에 팀플 하기 전까지 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A, B 못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계획 수립의 끝입니다.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 빨간 펜으로 달성한 것들은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수업 당연히 했겠고,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점심, B 수업, 팀플 저녁 약속 다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시간 변경,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세모 표시를 해줍시다. 예를 들어서 팀플이 옮겨졌다. 내일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달성하지 못한 거의 경우에는 과감히 X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빨간 펜으로 사유를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이 와서 취침했다, 뭐 좀 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왜 이 일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대로 좀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하루 일과를 한번 쭉 보면서 내일에 대한 플랜을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짤막하게 가집니다. 전 이럴 때 좀 감정이 좀 센치해지면 뭐 일기처럼 그날의 감정을 하단에 기록하기도 해요. 뭐 아무튼 전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래너를 쓸 때 제가 느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본인이 플래너를 쓴 지 얼마 안 됐다면 먼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래너를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쓰는 첫날부터 숨 막힐 듯이 거창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플래너에 뭔가를 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플래너 안 쓰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일수록 너무 세밀하게 이제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만 달성하는 정도로 그냥 작성을 하면서 플래너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유연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시절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일정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야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일정이 짜여져 있죠. 학원 시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투리 시간을 잡는 게 열쇠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면은 모든 게 개인의 자유예요. 시간표도 그렇고 심하면 수업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업 외에도 이제 동아리나 대외 활동, 인간관계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돌발적인 이벤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자기 헤어졌다고 술을 먹자고 한다면 좀 난감하겠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어떤 결정이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존의 계획과 달라진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꼭 플래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서 이제 그때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반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래너를 꾸준히 삶의 일부로 녹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플래너 쓰다 보면은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이 많아요. 이럴 때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 플래너 괜히 쓰나?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한 번쯤은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쓴 플래너를 돌아보면서 플래너를 쓰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지, 또한 이제 지키지 못한 이유가 타당하진 않았는지.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안 풀린다면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플래너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플래너 사용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분명 플래너는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이지만 반대로 보면 지난날의 기록이 담겨있는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될 때 1년 전, 2년 전에 쓴 자신의 플래너를 돌아보면은 분명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바도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플래너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플래너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플래너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